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네, 오늘부터 영상을 낮이 아니라 밤에 찍기로 했습니다. 낮에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찍을 시간이 없어서 밤으로 좀 바꿨습니다.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은 낮인지 밤인지 이게 좀 차이는 없겠지만 찍는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초췌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일을 하고 지금 시각이 밤 10시인데 이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년 8월 21일인데요. 아마 이건 내일 22일자로 방영이 되겠죠.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글들 한번 소개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뾰꾸님, 뾰꾸. 자, 며칠 전에 버스 뒷문에 발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뒷문에 발가락 끼이면 보통 이게 바로 열리지 않나요? 엄청 아프셨겠다. 진짜 아파요. 발가락 끼이면. 응급실 가서 발가락 공합을 하고 많이 다치셨던 것 같아요. 보험 접수가 월요일날 됐는데 버스 공제조합은 보상을 되게 낮게 준다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버스 공제조합은 저희가 화물공제조합하고 버스 공제조합은 저기 손해사정사들 사이에서 좀 유명합니다.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좀 빡빡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 다른 개인 보험보다. 네. 자, 아직 버스를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날 운동 예약이 돼 있는데 당일 취소가 안 돼요. 운동도 못 가고 운동 기간도 이번 달까지인데 못 가고 있습니다. 운동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타격이 좀 커요. 병원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회사도 3일 정도 연차 내고 못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못 간 것까지 다 보상을 받고 싶다 이건데, 사실은 이걸 상실 수익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그런 손해배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지금 운동이라는 건 사실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케어를 하는 건데,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나에게 손해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배상을 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활동, 일 말고 자기 직업 말고 다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어떤 손해들, 물론 이제 이거는 운동을 끊어놨는데 운동을 못 가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동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못 갔다면은 그 기간에 대한 어떤 손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버스 공제 조합에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결국에는 버스 공제 조합하고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손해사정사를 이렇게 해서 손해사정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푸시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변호사님하고 같이 푸시를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금융감독원이죠. 공제나 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해결을 하실 거면은 이게 아마 버스 공제에서 운동을 못한 부분까지는 절대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하는 단계인데요. 민사 조정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조정이 되면은 공제조합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분쟁 조정 절차를 좀 거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민사 조정을 어디에 있냐면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산하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신청하셔가지고 분쟁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받을 만큼 못 받았다면. 근데 사실 운동에 대한 부분은 직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치료비나 그다음에 후유장애비 이런 것들은 받는 게 맞지만, 운동에 대한 부분은 일단 판례상으로 일단 인정이 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게 힘들지 않을까. 저희 실무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벌금 감경 절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베스트스타님, 4100번 질문하셨네요. 8월 14일 날 벌금 10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판사님께서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8월 14일 당일 항소를 또 하셨고요. 벌금 감경을 위해 어떤 절차? 항소를 하셨으면 그거 자체가 절차고요. 항소 이유서를 쓰라고 올 겁니다. 법원에서. 항소장에 항소 이유서가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벌금을 감경받고 싶은 이유, 그 다음에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어떤 원인들, 그리고 근거들, 예를 들어 생활고가 있다든지, 장애가 있어서 힘들다든지, 질병이 많다든지, 부양가족이 많다든지, 부채가 많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선행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항소 이유서에 기입을 해서
반성문 같은 것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은 판사님이 그걸 보실 겁니다. 1,000만 원은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물론 윤창호법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요즘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벌금 사회봉사 대책 관련 흰악기님, 흰악기. 예. 이거를 흰을 100으로 바꾸면 백악기가 되네요. 백악기. 네, 죄송합니다. 네, 자숙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저씨 세대예요, 사실은. 네. 벌금 사회봉사 대책 관련 질문인데, 글에 보면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한데, 이게 애매해서 혹시 선고일로부터 7월 25일이고, 납부기한이 8월 17일이면 8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9월 16일까지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 선고 기간부터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거를 뭐 글을 먼저 보고 방송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네, 확인을 한번 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언지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선고일로부터 7월 25일인지 아니면 납부 기한부터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마트서 성인과 미성년자 동행 후 주류 판매. 네, 오랜만입니다, 정말. 저기 도로교통법 사건이 아니고 영업정지 사건이 들어왔어요. 제가 영업정지 사건을 안 해요, 이제. 왜냐면 도로교통법 사건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사건, 그러니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같은 거, 노래방 도우미 사건, 뭐 그다음에 모텔에 이제 미성년자 혼숙 같은 거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압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해요. 도로교통법 사건만 해도 제가 힘이 붙입니다. 자, 점장입니다님. 마트서 성인과 미성년자 동행 후 주류를 판매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성인들과 미성년자가 포함돼서 와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는데 일행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음주나 흡연을 안 한다고 판매해도 된다 하던데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한테 판매하는 순간 그냥 이유 불문하고 영업 정지든지 아니면 과징금 나옵니다. 미성년자한테는 절대 팔면 안 돼요. 그 성인하고 같이 들어왔다 해서 물론 성인이 계산하고 그 성인이 사간다면 관계없겠죠. 미성년자 같이 왔다 해도. 왜냐면 아빠하고 예를 들어 아빠하고 뭐 7살짜리 초등학생 딸이 왔어요. 근데 아빠가 술 사갖고 갔어요. 초등학생이 손 잡고. 그럼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하고 성인이 같이 와서 성인이 계산하고 내가 먹을 거다, 내가 가져갔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미성년자가 사면 문제가 된다고 이게. 미성년자는 성인하고 같이 왔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자기가 술을 사면은 그 문제가 됩니다. 바로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한테는. 네, 성인하고 같이 와도. 다만 미성년자하고 성인이 같이 왔는데 성인이 샀다. 그러면 난 죄는 없죠. 아까 아빠하고 딸 그 어떤 이치 말씀드렸죠. 아빠가 딸 손잡고 와가지고 담배 사갔는데 딸이 사간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사간 거지. 네,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만 팔지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단순 음주 적발 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자, 이거는 제가 사실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상으로 또 대답을 드릴 건데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하자면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그 영상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요,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중에 갱신을 하거나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 때, 이때는 보험사에서 보험개발원이라는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기존 이력을 봐요, 그 사람. 왜냐면 그걸 볼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요. 보험 계약할 때 사인을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해주면 애초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사인을 받아가지고 보험개발원에 전화가 아니라 문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갱신을 할 건데 또는 이 사람이 우리 보험사로 새로 갈아탔는데 과거에 어떤 음주 전력이라든지 난폭 운전이라든지 이런 사고 전력이 있습니까? 이거를 보험개발원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험개발원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알리지 않으면은 설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모르겠죠. 하지만 보험을 갱신하거나 보험사를 갈아탈 때에는 알 수밖에 없어요. 네, 보험개발원에 물어보고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이건 제가 보험업을 한 20년 하신 분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이건 확실합니다. 네. 자, 부산님, 부산 음주 이해 적발 8월 10일 새벽 맥주 한 캔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연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기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요. 100일 정지가 있어 이진아웃과 관련 2년 취소죠. 오토바이 관련 업을 하고 계시고 일단 두 번째 적발이라 쉽지 않다라는 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제 문의 주셨으니까 제가 모른 채 할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좀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네. 자, 음주 교육. 3년 전 음주로 인해 면허 취소자입니다. 재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6시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레이님. 교육 못 받으면요, 면허도 못 따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때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허를 다시 따실 거면은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6시간 내기 힘든 거 아는데 이거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면허를 따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자, 음주운전이라는 제목. 8월 20일자 대구 별하늘 아래님. 저번 주 금요일에 친구를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약 2km 가다가 보도블럭에 충격을 해서 옆에 차를 세우고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0.155%가 나왔습니다.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대략 한 800에서 70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반성문을 쓰면 벌금을 줄일 수 있나요? 네,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반성문 일단 쓰는 게 좋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친구도 처벌받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동승자 처벌 규정에 의해서 음주운전이 모는 차인 걸 알면서도 탔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경찰이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굳이 검사가 불러가지고 막 동승자인데 왜 이거 처벌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동승자 처벌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켈른님, KLLEN. 2015년도 14년 전 단순 음주운전. 2015년도 14년 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와 벌금 100만원 처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무사고로 지내오다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군요. 2019년 7월 28일 날. 네, 농도는 0.137%가 나왔고요. 틀니에 관한 매뉴얼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틀니에 관한 매뉴얼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글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틀니에 대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틀니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30분 지나서 체열하면 무조건 안 된다. 예, 맞아요. 체열은 30분 안에 해야 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화장실 가는 데에도 경찰관은 무조건 체열하고 볼일 봐라. 볼일 보는데 2, 3분 걸리는데 여차저차해서 체열은 결국 했군요. 네. 다행히 여차저차했는데 체열은 하셨어요. 체열은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체열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체열 결과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틀니에 대한 거는요, 제가 그 내일 영상 이거 이어서 찍을 건데요. 그 영상에다 한번 말씀드리죠. 그렇잖아도 틀니에 대한 걸 가끔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틀니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또 있습니다. JJK님. 자, 이게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많이 밀렸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상대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험사 쪽에 400만 원의 면책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 민사상의 책임은 없는 것이고, 이거는 그때 제가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할게요. 영상 URL을 안 올린 것 같은데 찍었던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민사상의 책임은 없는 것이고 형사상의 책임만 남는 것인가요? 네, 면책금을 냈으면 민사상 책임은 이제 없는 거예요. 왜? 보험사가 민사상 책임을 수령을 하는 겁니다. 이걸 수임이라고 하는데 민사상 책임이 보험사에 전가가 되는 겁니다. 보험사가 이제 민사상 책임을 다 알아서 해줘야 돼요. 형사상 책임만 남는 거죠. 예,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 보니 보험사에서 저와의 보험을 파기하고, 그때 영상 드린 거 맞네요. 보험사하고 그 파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예, 민사상 책임을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파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네, 요건 저번 답변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했네요. 자, 오늘은 저가 이제 구제받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삐까뻔쩍 81님. 네, 오늘 날짜로 이제 행정심판 그리고 쟁송에서 구제를 받은 분들, 행정심판이죠. 구제 받은 분들이 5명. 6명인가요? 6명 나온 것 같아요. 예, 적은 숫자가 아니죠. 6명 구제받은 사례 나왔고요. 이것도 저희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성공 사례 한번 보시고요. 성공 사례가 나왔다, 뭐 이렇게 축하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윤창호법 시행됐지만 구제를 받을 사람들은 구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만약에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구제를 받고 싶은데 구제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질문이죠. 질문 달아주시면 항상 제가 답변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것은 답변 주십시오. 제가 땀이 많이 지금 흐르고 있네요. 네, 에어컨을 꺼야 돼요. 지금 영상 찍을 때는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거를 찍어야만 되기 때문에 찍고 있습니다. 네, 저와의 약속입니다. 매일 한 편씩은 우리 의뢰인들과 또는 질문자님들과 저를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 질문 주세요.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